우리가 레주메를 꾸밀 때 혹은 이제 자기소개를 할 때 이런 것들을 강조해가지고 써주면.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2025년도에 뜨는 컨설팅 영역과 그에 맞는 직군, 뜨는 컨설팅 영역이 어디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이게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학부 출신의 준비생도 마찬가지고 회사를 다니다가 컨설팅 펌으로 가려는 분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제 서류 준비할 때, 특히 이제 레주메 준비할 때 많은 분들이 내가 지금 해온 일을 사실 그대로 내가 한 일들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것도 되게 이제 중요합니다. 1대1 가이드나 아니면은 KSN 토탈에서 레주메 가이드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뭐냐면, 그냥 이렇게 충실히 표현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이 있죠.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컨설팅 펌, 즉 뽑아줄 곳에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섹터, 이런 섹터를 내가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한 일들 중에서 그것과 관련된 것들은 강조를 하고, 그렇지 않는 것들은 조금 톤다운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관련 사항들을 강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컨설팅 펌 입장에서도 올해 가장 크게 성장할 섹터에 세일즈를 많이 하려고 할 것이고, 이왕이면은 그 섹터에 부합하는 사람들을 뽑기를 원하겠죠. 그게 이제 현업 입장에서 HR 쪽에 그런 사람들을 더 가려서 뽑아달라고 요청을 하고, 당연히 HR에서 스크리닝 할 때 이제 그런 것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 사항들을 강조를 하려면 소위 말해서 관련 사항, 그러니까 이제 컨설팅 펌에서 원하는 사항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좀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꼭 이해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 사진이 왜 나오냐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게 좀 되게 중요합니다. 트럼프가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작년, 재작년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노선이 되게 명확해졌잖아요. 그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가지고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미국에 좀 줄을 서게 된 거죠. 그래서 중국과의 교역은 줄어들고 미국과의 교역이 좀 늘어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이런 이제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트럼프의 정책이 결국에는 한국에서의 어떤 산업이 부흥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의 정책 중에서 대표적인 게 관세 정책 있죠. 요거를 좀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관세 정책이라는 것은 이 트럼프가 기업의 세금을 좀 낮춰주려는 그런 스탠스를 가지고 있죠. 이제 기업의 세금을 낮춰주면 정부의 세수가 줄어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은 부채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죠. 그래서 감당하기 힘든 정도인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법인세를 낮추게 되면은 더 힘들어지겠죠. 근데 트럼프는 그거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관세를 매겨가지고 세수를 늘리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세 정책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나 아니면은 다른 어떤 국가에도 또 더 이제 관세를 매기겠다 얘기를 하는데, 이 관세를 피하기 위한 방법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협상을 잘 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관세를 물게 될 거고, 이 관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미국 내 공장을 설립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 관세 정책을 취함으로써 이제 다양한 제조업을 하는 국가의 공장이 이 자국으로 유입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 미국 내 공장이 설립되면 미국의 고용 지표가 좋아지게 되겠죠. 이제 이런 목적으로 관세 정책을 펴고 있다라는 건데, 우리는 이제 요거를 베이스로 한국에서 어떤 산업이 뜰 것인가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신문에도 이제 되게 많이 나오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레이트 아메리카 이걸 외치고 있죠. 이제 그러려면은 강력한 군사력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해군력을 강화를 한다, 이런 이제 말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미국은 조선업을 유지할 만큼 이 제조 실력이 뛰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되게 많이 없어졌죠. 이제 글로벌리 배를 만들 수 있는 국가는 많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중국 있죠. 그리고 한국 있고, 그리고 일본 있고, 그리고 유럽의 일부 국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은 이제 아닐 거고, 일본도 사실 이제 한국만큼 잘하진 않아요. 한국이 지금 굉장한 수준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한국의 기업들이 항공모함 이런 것들의 MRO라고 하죠. 유지 보수 같은 것들을 맞지 않을까. 그리고 신규로 만드는 배를 한국이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 쪽이 굉장히 지금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방산과 더불어서
관련된 조선업도 되게 뜰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되게 미는 인더스트리 중에 하나가 제약 그리고 헬스케어 쪽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헬스케어가 조금 약한 측면이 있었는데 제약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로 뭐 셀트리온이나 이런 이제 회사들이 급성장하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회사들도 많이 성장을 했죠. 이제 그러면서 되게 이제 규모의 경제를 이루게 되었고, 이제 트럼프 이후에 이런 이제 바이오나 헬스케어 쪽 섹터가 굉장히 뜰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통산업도 뜰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근데 유통산업이 뜬다라는 것은 조금 이제 맥락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사실 유통산업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쿠팡이 되게 떴고, 이제 쿠팡은 사실 이제 그 나스닥에 상장된 회사잖아요. 이제 순수하게 우리나라 회사라고는 할 수 없는데, 이 쿠팡 그리고 이제 알리테무, 슈인 이런 이제 그 뭐랄까요, 빅테크에 가까운 이런 기업들이 국내의 대부분 유통을 차지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영역들은 어디냐? 대기업의 유통회사입니다. 이 대기업의 유통회사들이 지금 허덕허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쿠팡이나 알리테무, 슈인 이런 아이들을 상대로 좀 어떻게든 이겨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유통을 리빌드하기 위해 가지고 컨설팅 펌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통 산업의 신성장, 동력 이런 거, 그리고 뭐 새로운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컨설팅 의뢰를 할 수밖에 없어요. 힘들지만 컨설팅 의뢰를 할 수밖에 없는 섹터가 유통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 섹터가 뜨죠. 자, 이거는 우리가 불과 이제 트럼프 당선 전까지만 하더라도 에너지라고 하면은 당연히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을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당선 이후에는 에너지가 이제 그게 아니죠. 이 트럼프가 미는 에너지는 뭐 셰일가스라든지, 그러니까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기사를 보면은 기후변화를 스캠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후변화는 사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얘네가 미는 그 에너지 섹터는 원전을 밀고 있고, 그리고 그 쉘가스 같은 것들을 되게 이제 팔려고 하고 있죠. 이런 쪽이 되게 이제 뜰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쉘가스 같은 경우는 이거를 처리를 해가지고 그 유럽으로 수출하는 뭐 이런 거를 트럼프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러시아에서 관을 통해서 유럽으로 전송되는 그런 천연가스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것을 이제 보완하는 차원에서의 셰일가스의 수출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 처리하는 플랜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플랜트를 만들고 운영하는 이런 쪽이 되게 뜰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이것도 역시 우리나라 회사들이 되게 잘 하죠. 그래서 이런 영역들이 좀 뜰 거라고 지금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금융도 컨설팅을 많이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 이유는 제1금융권 같은 경우는 그 기준금리는 그렇게 높지 않은데 대출금리는 되게 지금 높은 상태예요. 정부 정책 때문에. 그래서 그 결과 이 은행에 쌓이고 있는 예대 마진의 이익이 되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다른 산업들은 경기 침체다 뭐다 그래가지고 되게 힘든 상황인데, 이 금융권에는 특히 이제 은행권 이런 곳에는 돈이 되게 많이 쌓이고 있죠. 그리고 보험 같은 섹터도 우리가 이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되게 이제 그런 이제 질병에 관한 우려가 많아졌고, 그것으로 인한 보험 가입이 되게 많아져가지고 보험사도 지금 표정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돈이 되게 많은 섹터이기 때문에 이런 여유를 이용해서 컨설팅을 할 가능성이 되게 커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6개의 섹터가 2025년도부터 되게 뜰 거라고 예상이 되고, 인더스트리를 가로지르는 일반적인 프랙티스 차원에서 본다면 오프쇼링,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에 있는 그 생산 기지를 미국으로 가져가서 미국에서 생산 기지를 만드는 이제 그런 영역이 되게 뜰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관세 정책을 피하기 위해서이죠. 그리고 당연히 점점 더 대세가 되어가고 있는 AI를 기반으로 한 산업혁신 같은 것들은 올해도 변함없이 계속 뜰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이런 게 있고요. 반대로 조금 이제 내려올, 좀 뜨지 않을 그런 영역들이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에너지, 이거는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게 있겠죠. 그리고 이제 ESG도 덩달아서 조금 내려가지 않을까. ESG가 그동안 주목을 받아왔던 이유는 ESG 중에 이 E 때문이죠. 신재생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좀 하락세가 예상이 되고요. 건설도 지금 건설 경기가 너무 좋지 않죠. 이것도 지금 뭐 PF 대출 같은 게 되게
리스크가 되게 크기 때문에 당장 이거를 막는 것에 집중을 하지, 뭐 새로운 건설을 한다든지 이런 붐을 일으키기에는 동력이 지금 없는 상태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 섹터도 좀 줄어들 것 같고,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도 뭐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딥시크 때문에 엔비디아의 그런 고성능 그래픽 카드가 어떻게 보면 좀 필요 없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가 좀 종종 나오고 있고, 뭐 그렇게 됨으로써 이런 HBM과 같은 고성능 그 메모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원래는 지금쯤 되게 뭐 탄력을 받아가지고 쑥쑥 커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삼성 같은 경우도 성장 동력에 대한 퀘스천이 여기저기서 지금 뭐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쪽은 조금 다운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뜨는 쪽과 조금 다운턴으로 접어드는 쪽을 좀 이해를 하시고 뜨는 쪽 중심으로 나의 이력을 좀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프랙티스 측면에서 본다면은 아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산업 섹터를 기억을 하시고 그 산업 섹터에서의 어떤 프랙티스가 뜨는지를 좀 이해하면은 저는 좀 완전히 나의 강점을 어디에다가 방점을 둘 건지가 정립이 될 것 같아요. 이제 M&A가 당연히 뜰 겁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경기가 지금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대기업들이 문어발식 회사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되게 많은 회사들을 인수하고 얘네들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게 캐시플로우가 안 좋은 거죠. 얘네가 뭐 새로운 걸 하기도 뭐하고 어려우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회사들을 매각하기 시작합니다. 이 매각을 한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사줘야 되는 거죠. 그 누가 사줄까요? 그쵸. P가 사줄 가능성이 크죠. 이 사모펀드가 사줄 가능성이 되게 큰데 이 아이들이 이 M&A의 물건이 되게 많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자금을 되게 준비 중이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런 건들이 많아지면서 컨설팅 펌에서는 M&A 뭐 우리 CDD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인수 의사결정이나 뭐 FDD도 마찬가지고 이런 이제 그 소위 말해서 P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자문의 프랙티스가 올해부터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P 자문 프랙티스는 MBB에 지금 다 있죠. 제대로 다 셋업이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도 얘기를 들어보면은 솔드아웃 됐다라는 얘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 섹터 되게 중요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글로벌 롤아웃, 그래서 공장을 해외에 가서 새로 지어가지고 이제 롤아웃이라는 것은 공장을 전개한다, 지어서 오퍼레이션까지 만든다, 이런 이제 의미예요. 해외 롤아웃이 되게 뜰 거고 글로벌 진출, 뭐 GTM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되게 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DT도 뜰 텐데 사실 이게 DT가 종류가 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인프라 성격의 DT가 있고요. 또 하나는 문제 해결의 DT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인프라 성격의 DT, 그러니까 뭐 데이터 플랫폼을 갖추고 약간 그 ERP도 고도화하고 막 이런 형태의 DT가 있는데 이런 DT는 되게 기간도 길고 돈도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당분간 조금 많이 줄어들 것 같고, 반면에 이런 문제 해결성 DT 이런 것들은 늘어날 것 같아요. 이건 어떤 거냐? 특정 스폿에 뭐 AI나 로봇 같은 것들을 적용해서 비용 절감을 한다든지 뭐 이런 이제 효과가 명확한 영역에 AI를 적용하는 이제 그런 섹터들은 뭐 2025년도부터 굉장히 뜰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경기가 안 좋고 기업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회사를 매각하고 기존에 있던 조직을 다시 슬림화시키는 그런 구조조정도 되게 많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면 요런 산업군, 그리고 산업군을 가로지르는 이런 이제 프랙티스, 그리고 M&A나 롤아웃, DT, 구조조정 같은 이런 특화된 프랙티스, 이런 것들이 뜰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당연히 우리가 레주메를 꾸밀 때 혹은 이제 자기소개를 할 때 이런 것들을 강조해가지고 써주면 유리하겠죠. 그리고 좀 더 현실적인 이제 얘기를 해드리면 이 기업의 상황이 더 팍팍하기 때문에 뭐랄까요, 컨설팅 비용은 더 줄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일들을 하려고 할 거예요. 컨설팅 입장에서는 약간 이제 좀 속된 말로 빡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컨설팅 펌에 막 진입한 사람들을 컨설팅 펌에서 투자를 해서 교육하고 가르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사람들을 뽑기를 원할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짧게 마무리하면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당연히 컨설팅 펌의 주요한 일은 데이터의 분석, 추론,
그리고 딜리버리, 그러니까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서 전략을 고객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엑셀, 그리고 PPT 작업. PPT 작업이 어떻게 보면 컨설팅의 본질처럼 이제 가끔 느껴질 때가 있는데, 이 두 개를 당연히 잘 하는 사람을 뽑기를 원할 겁니다. 그러니까 워크 익스피리언스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실무적으로 이런 것들을 잘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이런 프랙티스들, 특히 이제 M&A 같은 경우에 CDD 같은 것들 작업을 많이 할 텐데,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전략 재무 강의 있잖아요. 요거를 MBB 수준으로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 전략 재무 강의를 들어보면은 CDD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랙티스들을 담아놨어요. 이런 것들을 좀 보면은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기업 분석을 할 때 예전에는 그런 이제 뭐 되게 추상적인 역량을 기준으로 분석을 많이 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되게 재무적 관점에서 굉장히 드라이하게 분석하는 것이 더 많아질 것이고, 이런 내용들은 이 전략 재무 강의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DT 강의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요거는 너무 범위가 넓어가지고 요거는 나중에 준비되면은 제가 카페 통해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 이런 강의도 뭐 좀 요청은 많이 있었지만,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장 좀 저희 아이콘에서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영역들은 뭐 엑셀, 그리고 파워포인트, 전략 재무 강의 이런 것들을 들어주시면은 25년도에 컨설팅 펌이 원하는 인재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